마지막으로는 동철쌤의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극하게 냈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그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철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1 담당 동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곡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노래는 유재석과 이정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제 인생곡으로 고른 이유는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재수를 시작하면서 될까 안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딱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사처럼 미친듯이 그렇게 달려본 적도 없으면서 왜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나를 의심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들을 안으로 돌려놓고 주인공에 믿고 맡긴 채로 1년 동안 열심히 해나가보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 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재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서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투기 조종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전투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입시를 해서 전투기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1차 탈락. 지금도 생각하면 목이 메는데요. 사실 이때는 제가 좀 공부 안 한 것도 좀 스스로 느껴지고 안 될 거를 좀 알고 있어가지고 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라던가 이런 결과에 대한 실망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관학교 입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쓴 대학에 또 다 떨어져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재수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딴에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1년 더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재수를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부모님한테도 나는 재수를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 꿈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딱 3가지 있었어요. 그 방법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거, 아니면 공군 ROTC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항공운항과에 입학하는 거, 또는 공군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3개가 다 어쨌든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수를 안 하겠다고 결심한 지 일주일 만에 재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재수를 결심했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학원에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통학하는 지하철 안에서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 방법이 맞나?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라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도 있지만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튜브에서 큰 스님 법문을 검색해 들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조차 내려놓아야 주인공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돌아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저는 제 마음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적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데는 주저하지 말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한 생각 돌리면서 마음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또 해나갔고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또 봤어요. 또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눈물이 나죠? 제가 진짜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였고 또 공군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재수를 한 건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때를 생각하면은 공군사관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입학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에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주인공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인공을 진짜 원망하고 그냥 안 믿었어요. 이때는 주인공이 뭐고 다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지냈는데 어쨌든 잡을 건 주인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랑 공군사관학교가 인연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끌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는 공군사관학교가 목표였는데 떨어졌죠. 목표가 사라졌고 너무 우울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공부도 하던 거 다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럼 뭐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해 나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수시 처리됐어요. 그 제가 또 수시 원서를 썼겠죠?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번에는 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붙었어요. 이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붙은 원서들도 제가 가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는 학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 이름이 좀 네임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수를 했고 그냥 이 합격한 학교에 간다면 그럴 거면 그냥 작년에 붙은 학교 가지 왜 재수를 했나? 라는 생각으로 수시를 저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합격을 했으니까 2차 면접까지 가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꿈이 진짜 확고했어요. 내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사람이었으면 주인공이 그렇게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채로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수시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쳤고 원서를 어디를 쓸까 찾아보던 중에 공군 계약학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공군 계약학과가 뭐냐면 공군에서 학교에다가 TO를 내려줘요. 그래서 올해는 몇 명 뽑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TO가 없으면 그 해는 인원을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학교는 원래 7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시까지 포기를 하면서 주인공을 믿고 나가니까 갑자기 14명을 뽑는다고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이과에 원서를 썼어요. 이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면접, 그리고 비행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이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2박 3일 동안 공군사관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신체검사는 빨간색이죠.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어쨌든 제 꿈이 전투기 조종사로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혈압을 쟀는데 전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저는 혈압계에 그렇게 높은 혈압이 찍힐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숫자를 되게 처음 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보고 저는 이거 기준치 초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담당 군의관님께서 저의 사정을 좀 알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게 맥박이 지금 너무 빨리 뛰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혈압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2박 3일 동안 일정이 끝난 후에 다시 재검사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검사를 받아서 혈압이 정상치로 나왔고 무사히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인성 면접, 학생부 면접, 그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면접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타면서 3번의 비행적성 검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고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속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순서에 맞게 비행 조작을 해야 되는 거여서 힘들기도 했는데 비행기와 내가 한 몸이라는 그런 기인동체 정신으로 비행기를 몰아서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보는 그 순간 내가 비행기를 이끌고 또 비행기가 나를 태워주고 그 모든 거를 주인공이 이끌어가니까 정말 주인공과 둘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고 저는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서야 주인공이 나를 좀 제대로 이끌어주는구나 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전에는 뭐 나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을 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조종사로서의 배움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조종사가 되는 과정에서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인공이 이끌어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3 버버님들 그리고 입시를 치르게 될 고1, 고2 버버님들 모두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활주로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입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마음 공부를 아는 우리는 그 걱정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비탈길에서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아서 한번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버부님들이 주인공을 믿고 맡기는 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주인공에서 이끌어간다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김홍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중2 1학년 양효진입니다. 공부랑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그쪽 회사의 일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궁금한데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냥 운동 삼아서 했거든요. 해야만 하는 건 공부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축구였는데 어쨌든 두 개를 다 같이 잘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를 주로 삼되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두 개 다 충분히 만족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저는 학원에서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게 점수를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못 본 것 때문에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깎여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수범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공부하다가 힘들고 하기 싫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질문했었던 거예요. 그런 적 있었냐고 물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 근데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 그런 적 분명히 있었겠죠. 다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은 빼놓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1명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9명은 하기 싫은 적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기 싫었을 때 그럼 어떻게 극복했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거는 선생님도 나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어쨌거나 3분 다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저 선생님들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적이 있었나? 그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제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던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하기 싫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지 3분 선생님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래야 그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버부님들한테, 중학교 버부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기 싫은 적 분명히 있었어. 자, 지수 선생님, 장원 선생님, 동조 선생님 하기 싫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짧게 극복기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원을 매일 아침에 6시 20분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냥 매일 학원 가기 싫고 맨날 공부하기 싫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오히려 더 쪼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들게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주인공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대학도 안 붙여주면 너 진짜 또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마음 내면서 때를 쓰면서 더 타이트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2의 세림 버부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2의 박세림입니다. 저는 동철쌤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수시도 5번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좌절도 하고 무너질 것도 한데 그 재수까지 하려고 마음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정말 제 꿈이 너무 간절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능 보는 게 사실은 다시 보는 것도 너무 두렵고 수시 원서를 쓰는 것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였는데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생각 돌려놓고 마음을 다잡아놓고 갔어요. 학원에서도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공부를 또 초반에는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성적이 또 제대로 안 나왔죠. 그러면은 좌절을 또 하고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럴 때는 그냥 난 수능 무조건 잘 볼 거다, 난 수능 때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수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스님은 선생님들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그 과정이 다 알려지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워서 동철쌤 얘기 세림이가 질문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간절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은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큰 스님 법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학교 떨어진 것이야 다시 재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목표가 확실하니까. 분명히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된다. 많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믿어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라.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학교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아까 세림이가 말한 것처럼 엄마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스님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대답하는 선생님은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그 간단한 거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전거 타고 약간 자포자기도 하고 저게 아무것도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꾸 가는데 그때 확실한 믿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투시에 붙었을 때 정말 누가 말하는 명문대 본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과에 붙어서 거기를 갈까라는 생각도 스님한테 했어요. 와서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니?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하니? 아니면 네 꿈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니? 네 꿈이 이렇게 싸구려더냐? 세상 사람들한테 잠시 저 어느 학교 붙었어요. 그거는 잠시야. 그 너의 꿈을 이렇게 배신할 만큼 그 꿈이 별게 아니었니? 라는 말을 했을 때 이제 동철쌤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아마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7명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7명 뽑는데 올해 14명 뽑았다 그랬죠? 그거는 기적이에요. 공군사관학교에서 TO를 내주지 않으면 완전히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일. 해마다 있는 일이 아니라 거의 전무후무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그 마음이 동철쌤이 관하고 했던 그 마음이 허투루는 아니에요. 신체 검사 때 군의관이 너 안 돼. 비행기를 조종해야 되는 사람이 혈압이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돌아가라고 하면 돼요. 뭐가 그 사람들이 아쉬워. 뽑을 인원만 뽑으면 되지 뭐 하려고 제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열심히 관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정시 보고 원서 집어넣고 나서도 동철쌤 매일 봤어요. 매일 보고 초들고 매일 봐서 부천지 올리고 어떨 땐 2번 오더라.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또 내가 어저께 봤나 오늘 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법당에 와서 정진하고 마음만 돌린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겼다는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장시켜가지고 그릇을 키워가서 든든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더 이상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었다라는 얘기를 부연해서, 왜냐면 옆에서 바라봐온 스님의 입장에서 저런저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걸 다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스님이 첨언했습니다. 네, 세림법은님 조금 도움이 됐나요? 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